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남자들 계산적, 이기적, 소극적이야 라는 영상이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게 구글의 자동 검색어로 계산적, 이기적, 소극적, 초식남, 찌질 이런 게 뜹니다. 지금 구글 하면. 그리고 댓글 보겠습니다. 계산적이라는 것은 현명함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줄 아는, 그리고 소극적은 영어로 노처녀, 그리고 늙을 노자에 노처녀를 거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이제는 누구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재고 따지는 거? 그거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정부와 사회가,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이젠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정말 끝이 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각자 도생하고 스스로가 잘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봐도 너무 심각해. 이 떨어지는 속도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90년대생 초반들이 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지금 중반 넘어가고 2000년대생 이후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5년 10년 뒤면 그때는 청년 수 자체가 작거든요. 그때는 40만 명대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70만 명대인가? 하여튼 지금은 그래도 인구가 좀 많은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예요, 문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인류 역사로 봤을 때 도시국가 이런 데 빼고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학계 출산율이 낮았던 적이 동독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렸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자,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날 갑자기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동독의 학계 출산율이 1.518. 지금 여기에 이제 선을 보면 파란색이 서독이고 회색이 동독이에요. 1.518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0.775를 찍어요. 완전히 급락해버리죠. 3년 만에. 자,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 하면 동독에서 갑자기 기존의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실업자가 급증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독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게 0.775예요. 국가가 어떤 시스템의 붕괴. 우리나라가 작년에 학계 출산율이 0.78이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를 감안했을 때 이 현상이 그대로 유지만 되더라도 0.72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독이 그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보다 우리가 지금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전보다는 좀 가감해졌어요. 가감해졌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아직까지는 못 내놓고 있어요. 총선 때문에 그러나 싶기도 한데 총선 이후에라도 좀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이해는 합니다.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은 선거 이후에는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한번 보시죠. 아직도 전쟁 중이긴 한데 지금 공식적인 학계 출산율은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있어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2020년도 때 1.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 이거가 기사가 발표가 났는데 2년 전보다 28%가 급감했다. 전쟁 전에는 월 평균 2만 3천 명씩 아이가 태어났지만 전쟁 후에는 출생 아기 수가 월 평균 약 16,000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1.22 곱하기 그냥 30% 떨어졌다 감안하고 이러면 0.854가 나오거든요. 854가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같은 경우 0.78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0.72 근처에서 마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나라보다 지금 아이를 안 낳고, 그리고 동독이 갑자기 통일이 되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었던 상황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 뭐 버블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결국은 출산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미래가 그만큼 암울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여성단체들이 이게 너무 입김이 세. 그리고 최근에 저도 영상에서 여성분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반응을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달라. 그러면 아이를 더 많이 낳겠다. 그리고 또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거는 남자들이 여염을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뭐 40대, 50대, 뭐 60대 이런 분들도 지금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자다. 여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늦게 결혼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너무 늦다 보니까 아이를 낳더라도 고작 한 명밖에 낳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은 아이도 많이 나온다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민들한테 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외로 쉬운데, 그리고 금방 무너지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을 사실 해줘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언론과 미디어라고 보는데,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간다면 말씀대로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죠. 쉽게 안 바뀌죠. 지금 이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여성들은 제가 볼 때 포기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그나마 그 밑에 있는 여성들이라도 지금 예를 들면 10대, 20대 한 초까지는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건데, 지금 이미 뭐 30 넘은 여성들한테는 기대하기 힘들죠. 20대 후반이나. 하여튼 지금 현재로 보면 심각한 거는 맞아요. 통계 데이터로 봐도 그렇잖아요.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전쟁 혹은 싸움으로 받아들이는 거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독한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남자 회로에서는 싸움 전쟁은 어떤 수단을 써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부가 제어하려면 더 심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본다는 거죠. 싸움 전쟁. 전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말씀대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통일 직후의 동독,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보다 낮아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죠. 전쟁 정도급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젊은 남자들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총하고 칼만 안 드는 거죠. 그러면 누구와 전쟁을 벌이고 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좀 제 개인적인 거 좀 생각을 정리했는데, 일단 남자에게는 희생만 강요하고 여자는 우쭈쭈하고 올려치는 이런 국가, 그리고 단군 이래의 최고의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만 근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대다수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평범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동산 가격,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본인도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나라죠.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제가 봐도 문제인 게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 4명이서 1명을 부양하거든요. 노인 1명을. 그런데 지금 이 식으로 가면 1명이 1명을 부담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시간적으로 본다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러면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난 세금 부담 때문에. 그리고 사교육비도 우리나라가 엄청나잖아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리고 자칭 공주병에 걸린
2030 여자들에 대한 역겨움? 아마 이런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전쟁을 벌인 것 같아요. 지금 남자들이. 그리고 전쟁인데 조금만 하다가 뭐 휴전하고 정전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번에 끝장내자는 것 같아요. 완전 엘리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글 쓰신 분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전쟁이 맞다면 저는 전쟁이라고 보이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혹독한 결과, 굉장한 혹독한 결과를 겪을 거예요. 과거에 일본 여성들의 그 J-마케이노 그거랑은 게임도 안 될 거예요. 하여튼 빨리 정신들 차리고 국가와 사회들도 좀 알아야 될 건데 하여튼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 여성과 정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민 유치 경쟁이 심해질 텐데 이민 유치 특성상 선진국이 유치하는 거라 선진국 남성 매물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제결혼 상위 티어인 한국 남성이 이민 시장에 나온다면 게다가 국제결혼 이민을 생각한다면 한국은 이민 유치를 하게 되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낮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민자를 받는다면 1순위는 한국 남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었거든요. 정부가 단순히 이민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겠다라고 합니다만은 일단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쳐도 국내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캐나다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야.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버리면 국가의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이 정부 정책이 청년들을 먼저 챙겨라. 챙기고 나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정도의 이민으로 가야 되는 거지. 청년들 빠져나가는 거는 챙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은 좀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뭐 동독 것도 한번 봤죠. 동독 거 보고 우크라이나 것도 보니까 정말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것 같고 총칼은 없지만 하여튼 언제 이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휴전하고 정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